네, 안녕하세요. 오늘서부터 이제 전원 얘기를 좀 몇 시간에 걸쳐서 해볼 건데요.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스위칭 전원, 그 다음에 리니어 전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스위칭 전원이 뭔지, 리니어 전원이 뭔지, 그 다음에 스위칭 전원을 우리가 보통 SMPS라고 부르죠. 네. 이게 서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스위칭 전원과 리니어 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워낙 USB 포트를 사용한 충전기들이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 거를 일명 우리가 아답터, 어댑터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요즘에 사용하는 그런 충전기들은 다 SMPS 스위칭 전원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아답터들도 스위칭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아답터들은 보통 많이 쓴다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다 우리가 그때도 리니어 전원을 쓴다라고 보통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한번 사진을 찍어 봤는데, 이 오른쪽은 지금 배터리 차저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리니어 전원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배터리 차저 충전기고요. 왼쪽에는 요즘에 많이 쓰는, 워낙 많이 쓰죠. SMPS 스위칭 전원에 입각한 파워 서플라이, 일명 아답터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이거 용량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리니어 전원은 12V에 1.2A, 그러니까 대략 한 15V 정도? 12 곱하기 1.2 하면 되겠죠? 15W 정도의, 얼마 나오나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12V에다가 1.2A를 하면 14.4W. 그러니까 대략 얘는 15W의 출력을 낼 수 있는 놈이고, 요 녀석은요,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12V 3A입니다. 12V 3A니까 36W 되겠죠? 얘는 36W. 그러니까 크기는 얘가 훨씬 더 크고 무거운데 15W의 출력밖에 내지를 못하고요. 얘는 이 녀석의 크기는 한 절반 정도인데 출력은 2배 이상이죠. 36W라는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면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고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이 리니어 전원의 내부를 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니어 전원은 아직까지도 오디오에서, 특히 아날로그 오디오에서는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리니어 전원은 아주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전원 구성 방식이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냐, 보통 우리가 오디오 기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디오 기기들은 안에 보면 당연히 열어보면 전기 회로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원부가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이 하는 것은 뭐냐면 AC220을 받아서, 이 전기 회로가 필요로 하는 전원은 거의 대부분이 DC 전원이죠. 특히 반도체들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DC 양전원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AC220을 받아서 전기 회로에 DC 전원을 공급해주는 부분이 바로 오디오 기기 내부에 들어가 있는 전원부죠. 이 전원부에서 결국은 AC220에서 DC로 바꾸는데 이 변한 방식의 차이가 바로 리니어 방식과 스위칭 방식이죠. 대표적으로 두 개를 많이 쓰고요.
최근에는 뭐 스위칭 방식이 워낙 많이 쓰이죠. 특히 뭐 공업용에는 뭐 다 요즘에는 스위칭 방식이죠. 옛날에는 이제 뭐 일반 오디오 기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기에도 리니어 전원을, 이런 리니어 아답터를 많이 썼거든요. 요즘에는 잘 안 쓰지만. 자, 그러면은 결국은 AC220을 DC로 바꾸어 주는 건데, 리니어 방식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드려볼까요? 리니어 방식은 일단 첫 번째 전원 트랜스를 거칩니다. 그래서 AC220이 들어오면 2차 측에는 이제 두 개의 건선을 해서 뭐 15V 두 개의 건선을 뽑고, 그 다음에 리니어 전원에는 반드시 정류를 거치게 됩니다. 대부분 다이오드로 하죠. 네, 여기도 뭐 전파 정류냐, 반파 정류냐, 뭐 배전압 정류냐, 뭐 브릿지 정류냐, 이런 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AC 15V가 들어가면 여기서 정류가 돼서 나오면 여기에는 이제 뭐 전파 정류를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사인파처럼 되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맥류라고 불리우죠. 우리가 쓰는 전원은 AC 220V 60Hz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전원 트랜스를 거치면 15V 60Hz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정류를 거치면 이제 전파 정류나 브릿지 정류를 하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주파수가 120Hz가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맥류라고 부르고요. 120Hz 맥류 그럽니다. 요게 충분히 나중에 평활이 되지 않으면 이런 120Hz가 이제 오디오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거쳐야 될 거는 이제 평활 회로가 있죠. 평활 회로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콘덴서로 하죠. 콘덴서로 하면은 여기에서는 파형이 이렇게 DC처럼 나오는데, 이게 부하단에서 로드에서 전류를 이제 소모하면 소모할수록 이게 점점 맥류에 이렇게 가까워지죠. 이렇게 이 평활 콘덴서 용량이 부족하면 아예 이렇게 진짜 맥류처럼 아예 가버리는 수도 있어요. 네, 과도하게 전압을 당겼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무부하시, 부하단에서 전류를 당겨 쓰지 않으면 완벽하게 DC지만, 부하단에서 전류를 당겨가면 당겨갈수록 얘는 콘덴서에 충전되어 있는 전하량이 방전이 많이 되면 될수록 결국은 이 맥류에 다시 가까워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콘덴서의 용량이 부하단에서 충분히 당겨 써도 이 맥류에 다시 가까워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용량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평활이 되지 않으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리플이라 그러죠. 리플, 전원 리플. 이렇게 맥류처럼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런 상태, 이런 걸 이제 리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개는 근데 요 전압은 정전압을 하게 되거든요. 반도체 파워앰프 같이 전류를 극단적으로 많이 당겨 쓰는 경우에는 보통 하지 않지만, 프리앰프 같이 그 전원단에 고정된 특히 OP앰프들 같은 경우에 아주 고정된 전압을 요구하는 소자들을 위해서 정전압을 보통 많이 하게 되죠. 정전압을. 그럼 왜 정전압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서 나오는 평활 회로를 거친 요점에서의 전압을 우리가 소위 레귤레이트 되지 않았다, unregulated 비정전압이고, 여기는 정전압인데, 요거의 차이는 뭐냐? 정전압, 그러니까 레귤레이팅 되지 않은 전압은 부하단에서
전류를 땡겨서 전류를 소모하면 여기에 12V였던 전압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단에서 전류를 소모하면 가령 뭐 11V로도 떨어지고 더 많이 소모하면 뭐 10V로도 떨어지고 하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도체 소재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전압 소자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통 15V를 여러분들 15V 정류 하면은 그 무브아시에 곱하기 1.4 하면은 그 전압이 나오는 거는 알고 계시죠? 1.4배 올라가는 거. 15V를 정류를 하면은 정류를 하고 평화를 하면은 대략 20V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가 20V 정도 나옵니다. 1.4배 정도 올라가서. 그리고 정전압소 출력에서 15V를 출력을 해가지고 반도체 OPMP에 전원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OPMP에서 부하단에서 로드에서 전류를 막 부하단에서 전류 소모량이 많아졌다 커졌다 많아졌다 커졌다 하더라도 이쪽 전압은 흔들리지 않고 이쪽 전압이 흔들리는 거죠. 이쪽 전압이 가령 18V에서 20V로 흔들리고 이 전압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단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 부하단에서 전류 소모량에 따라서 이 전원단이 흔들리는데 이 정전압 소자의 입력단만 흔들리고 출력단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요런 전압을 우리가 정전압이라고 하죠. 좀 유식한 말로 regulated power voltage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런 게 정전압이고요. 이 OPMP 소자가 당연히 전원이 흔들리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이 전류를 많이 소모하지 않는 이 소신호 증폭을 하는 이 반도체 소자에는 정전압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과거서부터 일반적으로 사용해 오던 리니어 전원의 기본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전원 트랜스, 그 다음에 정류, 정류에는 뭐 다이오드로 하는데 반파 정류, 전파 정류, 브릿지 정류, 뭐 배전압 정류, 뭐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요 정도면 거의 다 들어와요. 그 다음에 정류를 해서 120Hz 맥류가 되면 요거를 다시 평활을 하죠. 요게 이제 평활이죠. 평활. 그 다음에 정전압. 요게 기본 구성이에요. 요게 기본 구성이고 보통 과거에 사용하던 그 리니어 전원 아답터는 여기까지만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만. 그래서 요 정전압은 보통 아답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기기에 들어가 있었죠. 기계. 오디오 기기에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리니어 전원의 아답터는 unregulated 출력이고요. 이거를 이제 기기로 들어가면 기기 내부에서 2차 평화를 한 번 더 하죠. 이렇게 평화를 한 번 더 하고 각단의 정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정전압 회로가 반드시 거쳐서 기기로 공급이 되게 되죠. 요게 리니어 전원의 기본 구성 방식입니다. 요게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반파 정류, 전파 정류, 브릿지 정류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것까지 아실 필요가 있나 싶은데 뭐 워낙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AC 220에 1차 측에 트랜스에다 공급을 하고 여기 2차 측에 15V를 뽑았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반파 정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이 평활 콘덴서죠. 평활 콘덴서고 요 녀석이 이제 반파 정류 방식으로 하는 다이오드인데
이 녀석을 하면 맥류 파형이 지금 하나씩 건너뛰어서 나옵니다. 네. 반파 종류는 그래서 맥류가 60Hz예요. 그 다음에 전파 종류는 이 트랜스의 센터 탭이 필요한데 중간에다 탭을 내고 다이오드를 이렇게 하나씩 거쳐서 이렇게 정류를 하는 방식이죠. 정류를 하고 평화를 하는 방식인데 이런 거를 이제 요 위에는 반파, 밑에는 이제 전파 종류죠. 네. 요것도 이제 다이오드라는 녀석은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 없거든요. 이게 각 파형에 대해서 전류 흐름을 그려보면 예, 맥류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 전파 종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 종류는 이 센터 탭이 필요 없죠. 다이오드를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여기다가 평활 콘덴서를 이렇게 붙여주죠. 네. 그러면 여기도 예. 이렇게 맥류가 120Hz 맥류가 형성이 되죠. 아 참 여기죠. 여기 정확하게는 여기고 네. 콘덴서를 거치면 여기는 이제 DC인데 네. 부하단에서 많이 당겼으면 이제 다시 맥류가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이제 리니어 전원이라고 하고요. 이게 과거서부터 많이 쓰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이 분해한 사진을 띄워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배터리 차저해 가지고 전류 제한 회로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충전기와 파워 서플라이의 차이점, 이 충전기 회로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충전기와 아답터, 파워 서플라이의 차이는 뭘까요? 네. 이 충전기는 배터리에다가 그야말로 충전을 하기 위한 전원단이지 않습니까? 배터리라는 녀석은 이 배터리는요 거의 방전 상태에서는 거의 이게 지금 쇼트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급속하게 무한대로 전류를 끌어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원단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단이 이렇게 쇼트가 되는 상태가 돼버려요. 거의 이 배터리가 무부하 상태에서는 전류를 급격하게 확 당겨버리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파워 서플라이가 파손이 일어나요. 파손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전류를 제한하는 일정 이상 전류를 흐를 수 없는 전류 제한 회로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전원부가 전원 공급 용량이 1A인데 이 배터리가 거의 방전 상태에서 연결해버리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전류를 당겨가면서 이게 파손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류 제한 회로가 0.8A 정도로 전류 제한을 해놓으면 배터리로는 0.8A가 들어가면서 충전이 되고 이 파워 서플라이는 0.8A가 흘러도 공급 용량이 1A니까 파손이 되지 않고 버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류 제한 회로까지 들어가서 배터리나 전원부를 과전류가 흐르지 않게 막아주는 회로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충전기고요. 이렇게 전류 제한 회로 없이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죠. 제가 지금 위에 사진 찍어 놓은 거는 배터리 차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충전기예요. 그래서 전류 제한 회로가 있습니다.